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힘들어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냥 성격이 유별나고 예민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우기도 많이 싸웠죠. 예민한 남편과 대장부 같은 성격을 지닌 아내다 보니 아내의 지나가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입는 남편의 마음을요.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를 갔다 오는 도중에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며 무언가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았을 때 아내는 남편 대신 운전을 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5년 전 멈추었다고 생각했던 공황장애가 다시 남편에게 찾아왔다는 것을요. 요즘 회사에서 몇 달 동안 인간관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견디다 공황장애가 재발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고 미안했습니다. 항상 예민해서 식구들에게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성격이 뭐가 낫다고 생각했던 것을요. 별것 아닌 일로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잔소리를 했던 것도, 자신이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면 언제 오냐며 전화하는 남편을 귀찮아하던 것을요.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공황장애가 왔지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겨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내는 왜 혼자서 끙끙 앓냐면서 속상해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돈을 버는 줄 몰랐어. 진작에 말했으면 내가 좀 더 이해했을 텐데. 지금은 아들도 너무 어리고 갚아야 할 빚도 있어서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못하겠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빨리 빚 갚으면 당신이 살고 싶어하는 시골에 집 사서 민박이라도 하면서 편안하게 살게 해줄게. 조금만 고생해줘.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맞벌이하는 아내는 털털하고 조금은 묵뚝뚝하게 말하는 성격이지만 평상시에도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도 사는 것을 아까워하는 반면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는 그런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자신을 위해서도 무언가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고 살며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배인 습관은 어디 안 가죠. 그녀는 가끔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항상 가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녀와 힘든 몸과 마음을 이끌고 사회생활을 하는 그녀의 남편에게 김수연 작가님의 참 애썼고 고생 많았다라는 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참 애썼다. 낯선 것 투성이인 세상.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은 너무 많고 생각대로 풀리는 일은 없고 이리저리 치이다 보니 많이 지치기도 하겠지. 나는 그런 당신에게 힘내라는 뻔한 말보다는 그저 묵묵히 당신을 응원해주고 싶다.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당신아, 괜찮다.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당장은 한 걸음 내딛기조차 벅차겠지만 당신이 가는 그 걸음들이 하나둘 모여 조금씩 원하던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스페인 속담에 따르길 항상 맑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고 했다.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고. 지금 걷고 있는 고난길은 꽃길이 펼쳐지기 전 보릿고개라고 생각하자. 그저 지나가는 먹구름일 뿐이고 곧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견디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줘서 고맙다. 가끔 버티기 힘들 만큼 지칠 때면 하나만 기억해 주길.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당신 곁에는
당신을 응원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기를. 당신은 반드시 행복해질 사람이다. 김수현 작가님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책은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했을 법한 생각이나 당연히 가져야 할 감정들에 대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읽었던 당신 참 애썼다라는 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참 열심히 산다고, 이쁘다고, 멋있다고 칭찬을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그녀도 그런 친구 중 한 명인데요. 그 친구도 스스로를 아끼고 쓰다듬으면서 자주 토닥토닥 해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참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거기다가 부업까지. 한시도 가만히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면서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닥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아는 한 나서서 해결을 해주려 하고, 나눌 것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눕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녀의 친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자신이 필요할 때는 그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은 물어보고, 해결이 되어도 고맙다는 말은 듣지 못하죠. 그런 그녀에게 그런 사람은 도울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걸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사람이다 보니 가끔 서운해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김수현 작가님의 이 글을 들려드립니다. 인간관계를 대할 때 꼭 알아야 할 것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히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가까이 해선 안 될 사람은 내 귀에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고, 멀리 해선 안 될 사람은 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다. 믿어선 안 될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사람들을 찾는 사람들이고, 신뢰하기 충분한 사람은 내가 잘 될 때든 힘들 때든 언제나 내 곁에 머물러주는 사람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며, 가장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 앞에서만 강해지는 사람이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자꾸만 나에게 어두운 유혹을 하는 사람이고, 내가 두려워해선 안 될 사람은 나에게 무례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친구로 둬야 할 사람은 내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이며, 친구로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나의 앞길에 회방을 두는 사람이다. 배려와 희생은 다릅니다. 살면서 내가 상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배려인지 희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모르면 자신의 행동이 희생인데 배려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배려는 내가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하는 행동이 배려입니다. 내가 불편한데도 참고 상대를 위해 하는 행동이나 말은 희생입니다. 불편함을 참다 보면 병이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큰 병이 되어 회복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도 희생을 바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인 희생은 상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희생은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며 배려는 자신을 세우는 행동입니다. 그녀가 더 이상 자신을 속이는 배려는 하지 않기를 바라며 김수현 작가님의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희생은 미덕이 아니다.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만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는 절대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불편해도 참아주고 맞춰주는 게 버릇이 들다 보면 습관적으로 계속 희생하게 되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 남들에게는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왜 정작 나 자신은 배려하지 않는가? 내가 헌신하며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면 언젠가는 이런 내 마음을 알아주고 받은 만큼 나에게 돌려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부분 사람들은 반복되는 호의에 감사하기보다 익숙해진다. 당신이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점점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관계란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배려해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진짜 건강한 관계인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이 남에게 헌신하다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언제나 나 자신을 가장 아껴주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만 높은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로 오늘 영상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도 더불어 읽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심만 높은 사람의 차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면 동기부여 삼아 용기와 배움을 얻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잘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가지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상대방을 깎아내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으며 바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나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내 잘못이 아니라며 핑계대기 바쁘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현재보단 미래를 보며 난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지만 자존심만 높은 사람은 잠시 좋았던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재를 관과하고 과거만 내세우며 산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느리더라도 차근차근 나아가고 마침내 원하던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이다. 실수는 바로잡고 장점은 극대화하여 자신을 보완하고 발전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만 높은 사람. 사소한 마음가짐의 차이지만 그 차이가 인생에 큰 변화를 준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기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아가야 한다. 내가 나를 믿고 좋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보다 더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